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과정 분석 제5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에서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가중합을 이용한 표준점수 방법하고 제가 이제 이걸 좀 변형해서 최종 변환 원점수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표준점수를 산출했을 때 그 결과가 같고 그 결과가 같은 이유, 즉 과정을 증명해 드리는 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돈의 개념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평가원 방법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 잘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원점수가 있죠. 원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이잖아요. 국어 또는 수학이. 그래서 지금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원점수가 있으면 이걸 원점수를 100원이라고 할게요. 돈 개념으로 보고 100원. 원점수니까요. 100원. 자, 이거를 평가원에서는 요 밑에 이제 표에 나와 있지만 지점수로 바꿉니다. 일단 공통과 선택을 선택은 조정을 하고 공통은 그대로 활용해서 지점수로 바꿔줍니다. 이걸 그냥 크기를 0.1달러라고 하겠습니다. 달러.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요. 그러니까 100원을 0.1달러 크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Z점수로. 그 다음에 이 Z점수를 다시 표준점수 나라, 표준점수 국가, 표준점수 나라에 예를 들어 140점, 이 표준점수 나라의 돈의 크기는 140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평가원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저는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똑같이 보세요. 원점수가 100점이죠. 공통과 선택을 합쳐서 100점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저 지점 0.1달러처럼 지점수, 즉 그 가중합 계산할 때 막 1점면 0점면 이렇게 나왔죠. 그 과정을 하지 않고 바로 표준점수로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점수 예를 들어 140점. 그러니까 환율로 치면 Q점수 방법은 원점수 국가에서 표준점수 국가로, 즉 A 국가에서 B 국가로 갈 때 그냥 바로 환율을 적용해서 돈을 바꾸는 거고요. 평가원 방법은 다른 나라를 한번 거쳐서 환전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돈에서는 이거랑 결과가 같지 않겠죠. 이거 차익이 있고 또 환율이 다른 국가를 거쳐가면 환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 돈이 그렇다는 거고요. 개념상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지, 그리고 되게 가능한 방법이 단순합니다. 원리가.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 파일 제작 목적을 보시면요. 공통과 선택으로 구성된 2022 수능에서 평가원 방식이 굉장히 다층 구조의 Z점수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 Z점수가 뭔지는 알지만, 표준화라는 건 알지만 이게 실질적인 크기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막 1.1, 0.7, 0.1, 지점수 1.2 이런 거 잘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걸 다시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140 만드는 것보다 원점수 크기에서 계산을 딱 한 다음에 바로 표준화 시켜버리면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표준화 시켜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 오른쪽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떤 점수의 크기가 바로 실제 표준 점수로 변환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나와 있지만 원점수 기반으로 표준 점수를 바로 산출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왼쪽 평가원 표준 점수 산출 방법은 그 처음에 그 책자에서 본 도식화된 그림 있죠. 공통을 표준화한다. 선택을 조정을 구한 후 그걸 표준화한다. 그래서 배점 비율을 적용해서 가중합을 산출한다. 제가 이제 V라고 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걸 마지막으로 3탄에서 봤지만 평균배 표준편차 20으로 마지막 표준화한 다음에 이제 정수화, 그 점수를 정수화해주면 그게 최종 표준화 점수다. 근데 이게 다른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하시는 분들이야 흐름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만 이거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최종 변환 원점수인 Q점수를 사용해서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건 뭐냐? 선택 조정 점수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일단 방법 자체가 이쪽 거를 이용하는 거는 같습니다. 일단 선택 조정하는 건 똑같고 Q점수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자, Q점수를 보겠습니다. 정의. 자, 최종 변환 원점수는 공통은 건드리지 않고 자, 공통 원점수를 그대로 놔둡니다. 저기처럼 표준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위에서 구한 선택 조정 원점수에 74분의 6, 배점 빕니다. 74 공통 배점분의 선택 배점, 공통 배점이 분모, 선택 배점을 분자에 둔 값을 곱한 다음 더하면 이게 최종 변환 원점수가 돼요. 이 Q점수가 전국 50만 수험생들이 다 Q점수를 받겠죠. 그랬을 때 그 Q점수들을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화시키면 왼쪽에 있는 결과랑 같게 나옵니다. 물론 얘도 당연히 정수화 시켜야 되고요. 마지막에.
좀 흐름도 단순하고 Q 점수라는 점수의 크기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게 변환된 거기 때문에 80 몇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80 몇이 나중에 뭐 110 몇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실제 표준 점수에서는. 그래서 산출 과정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되게 단순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통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공통 점수 원점수 그대로 딱 지정해 놓고 선택만 조정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방법을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드리면 왼쪽 방법을 계란이라고 표현하면 오른쪽 방법은 달걀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만 바꿔서 똑같이 계산한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른쪽처럼 단순하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원점수 개념에서 바로 실질적인 표현 점수를 산출하게끔 하는 것이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자, 밑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A 학생이 공통에서 63, 선택에서 19 이렇게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선택은 이제 선택마다 또 그 19의 영향력이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게 평가원 방식을 쓰면 63도 표준화해야 되고 뭐 평균 구에서 다 해가지고 0점 몇, 1점 몇을 바꿔줘야 되고 선택도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점수의 장점은 보세요. 선택만 조정합니다. 일단 선택을 조정하면 19점이 조정점수 계산을 거쳐서 55.23 이건 예시예요. 예시. 자, 그런데 여기서 선택 조정 점수를 제가 앞에서 정해드렸지만 요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U가 어떻게 됐었죠? MX 더하기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분의 Y 마이너스 MY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그 선택 과목에서의 표준화예요. ZY 선택 과목의 표준화. 이건 ABC로 나눠진다고 했죠. 또 그 과목별로. 자, 그러면 요 Z 부분이 평균 0 표준편차 1인데 표준편차 공통표준편차 시그마 X를 곱하고 공통평균 M을 더해주면 이 특히 공통평균 MX를 더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점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U점수가 74점 만점화 된 겁니다. 74 만점화. 그래서 만점화라는 거는 실제로 74라기보다는 74 만점짜리 시험하고 같은 크기로 변환된 거예요. 근데 원래 선택 점수는 몇 점 만점이었죠? 26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26점 만점짜리를 74점 만점짜리로 조정 점수란 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강의에서 많이 봤지만 이게 약 2.8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대충 편하게 3배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조정 점수는 실제 선택 점수보다 약 3배 정도, 2.8배, 3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이 계산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3.1배가 될 수도 있고 2.7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약 3배 정도 되는 그런 점수로 크기가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서 19점을 받으면 요거 약 3배 정도 바뀌었죠. 이렇게 변환이 돼요. 뭐 3배가 될지 2.5배가 될지는 이제 이 조건에 따라 다르고요. 자, 변환이 되면 나중에 Q점수 보세요. 공통점수는 선택 조정 여기 55.23에다가 보세요. 26점짜리를 74로 변환된 게 이 조정점수 U니까 원래 크기 26점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래 크기대로. 왜냐면 선택은 원래 26점, 즉 공통에 대비 3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지금 U점수가 조정점수가 원래 선택점수보다 3배 정도 커졌으니까 다시 3분의 1로 돌려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한 게 바로 배점 비율을 곱해준 겁니다. 이게 되시죠? 이게 지금 3배 뻥튀기 됐기 때문에 다시 3분의 1배로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은 무조건 어떻게? 공통 배점분의 선택 배점으로 이렇게 곱해서 해주면 이게 최종 변환 원점수예요. Q점수. 제가 이제 명칭을 정한 겁니다. 최종 변환 원점수. 그럼 이렇게 계산한 Q점수가 전국의 수험생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뭐 82.41 누구는.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는 실제 원점수가 82점이었죠. 여기 보면 63에다가 19니까 82점이었는데 이렇게 82.41로 변환이 된다. 그럼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다 변환이 돼요. Q점수 자체가 이 학생의 Q점수.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이 Q들을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표준화하면 평가원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했던 그 표준화 점수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 전국의 50만 수험생 Q점수를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표준화해주면 최종 표준점수와 일치한다. 그럼 장점이 뭐라고요? 공통영역의 원점수는 건드리지 않고 선택만 조정해서 합친 점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산출되니까 내가 너보다 잘 받고 네가 나보다 어떻게 봤다 이거를 다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아래에 있는 증명과정은 확통 교과서만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뭐 제가 수학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수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통 교과서에 나오는 평균, 표준편차,
표준화 과정 요거 3개 있죠. 요거 3개의 과정만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쓴 방법이 요거 알고 계시죠?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의 평균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증명 파일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옆에 종이로 인쇄해 놓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또 말씀드리면, 역시 대수능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Q&A 코너에 들어가서 제목에 여기 보시면 2022 수능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물론 괄호를 안 치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다른 글들이 괄호를 쳐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요, 글이 이렇게 딱 2개만 나옵니다. 이거 앞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위에는 그 3탄 증명에서 받았던 엑셀 검증 파일이고요. 그 다음 밑에 들어가셔서 표준점수 산출이라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코너에 들어가셔서 글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제가 여기 뒤에서 보여드릴 그 증명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와 같이 함께 이 그 증명 과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제목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등록 날짜는 2020 6월 9일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인쇄해서 옆에 놓고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증명하는데 사용한 기호들인데요. 중간 밑에 또 오타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것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문자 기호 ABC는 선택 그룹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A가 확통, B가 미적, C가 기하, 이런 식으로. 여기 점점점은 선택 과목이 많아도 된다 그랬죠. 자, PQ 기억하세요. P 공통 배점 74, Q 선택 배점 26, X는 일부러 대문자 쓰지 않고 소문자로 해서 모든 공통 영역의 점수, 획득 점수, 각 학생의 획득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점수 이렇게. 그 다음에 M은 계속 기억나시죠? 공통 점수 평균, 시그마는 전체 학생의 공통 점수 표준 편차, 공통 평균과 공통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룹별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MXA, MYA 이런 거 다 위에서 정의해 드렸죠. 앞강에서.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제가 이 알파벳을 앞에서 이제 STU 이렇게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필요한 게 공통 영역 표준화가 필요해서 S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STU 이렇게 잡으려고 이제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하니까 선택 영역 표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T를 잡고, 이 T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T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조정점수 U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점수 기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U를 정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S부터 만들고 T를 만들고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STU, 그 다음에 V 가중합, 필요한 순서대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표준점수 W. 그 다음에는 XYZ잖아요. 근데 XYZ는 우리가 일반적인 또 XY는 위에서 제가 공통과 선택 기호를 썼기 때문에 또 혼돈이 오잖아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S를 기준으로 앞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R, S의 앞에가 R 앞에가 Q. 그 다음에 Q, 만약에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점수가 필요했으면 Q 앞에 P도 제가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Q까지만 써보니까 최종 변환 원점수 기호를 이걸로 사용하면 딱 이 필요한 변수의 개수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정해진 거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S부터 시작해서 의미를 필요할 때마다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주고 외우니까 나중에 증명할 때도 이해가 잘 되고.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조정 점수는 앞에서 제가 많이 해드렸죠.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징,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특징, 조정 점수 평균, 전체 공통 평균, 조정 점수 표준 편차, 전체 공통 표준 편차가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앞에서 다 한 번씩 봤죠. 제가 그 약식으로 보여드려서. 자, 공통 표준화 이거 빠르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선택 조정 표준화, 오른쪽에 특징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중합이 그때 되게 중요했잖아요. 3, 4강 보시면 가중합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중합은 특징이 뭐였죠? 평균은 0이지만 표준 편차는 1이 아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3강 오류 증명할 때 이걸 사용했죠. 그래서 배점 비율을 곱해서 더한 거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 표준 점수는 어떻게 계산했죠? 이 가중합을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화한 거죠. 여기 표준화인 거 보이시죠? 표준화, 가중합, V 이렇게. 뭐 어렵지 않고요, 여기.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 표준 점수는. 물론 나중에 여기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R과 Q는 평가원에서 만든 점수는 아니고 요거 두 개를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이 고안해낸 거. 생각해낸 건데, R 점수는 이 평가원의 가중합을 보고 원점수에도 가중합을 주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원점수의 가중합. 그래서 보시면요, R 점수의 정의 뒤에서 다시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세요. 0.74의 공통 점수
더하기 0.16의 조정점수. 근데 이게 제가 평가 올린 그 파일에 오타를 쳤어요. 평가원 책자에 뭐라고 나있냐면 0.74 S 플러스 0.16 T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잘 쓴다고 썼는데 이런 오타는 좀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왜 오타가 났냐면요. 제가 이거를 복사 떠가지고 여기다 옮겼는데 앞에 거만 바꾸고 여기 앞에 거만 바꾸고 뒤에 거를 깜빡하고 안 바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평가원 혹시 파일 다운받으신 분들은 요게 오타니까 요거 지우시고 요걸로 바꿔주세요. 요건 이제 제가 새롭게 다시 정정한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점수 비율 적용한 가중합. 그러니까 가중 원점수 합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가중 원점수 합. 크게 쓰이진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균은 그러니까 원점수 가중합의 평균은 공통 평균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거 EU하고 같겠죠, EU. 자, 여기까지가 됐고, 이 최종 변환 원점수는 다시 R점수 의미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100점 만점 하로 바꾼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보세요. Q점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X 더하기 공통 더하기 P분의 Q 공통 배점분의 선택 배점 곱하기 그 선택 조정 점수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다? 100점 만점 중에 변환된 몇 점 최종 원점수 역할을 하고 이 친구들을 전체 평균 100점 표준 편차 20을 표준화 시켜주면 평가원에서 제공한 이 최종 표준 점수랑 100% 일치합니다. 전체 전국에 있는 50만 수험생이. 그걸 오늘 이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징은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한번 보세요. 공통 평균 대비 74분의 100배다. 이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틀은 뭐 1강부터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저 설명하진 않겠고요. 이제 이 의미가 중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이제 1강에서 다 설명해드린 거고요. 자, 평가원에서 실제로 산출하는 그 방식을 한 번 더 다시 정리해드릴 건데, 자, 이 진짜 전체 수험생들을 표준점수 산출하는 과정이에요. 잘 봐주세요. 자, 요게 확통그룹 공통표준화. 이 공통표준화의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미적그룹 공통표준화. 잘 보이시죠? 이게 수십만 명씩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그룹의 공통표준화. 이해되시죠? 이건 공통표준화는 깔끔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점수. 조정점수는 1강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니까 이게 조정점수의 정의고요. 이건 1강에서 한번 보셨지만 이게 확통그룹의 조정점수. 복잡하죠, 이게.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화면 누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단계. 평가원에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과목 조정점수의 50만 명분을 표준화합니다. 표준화. 근데 이거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t는 원래 정확하게는 u-eu를 시그마 u로 나눈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확한 건데 1강에서 제가 이걸 증명한 이유가 요 증명해서 여기다 써먹어야지만 이 지금 오늘 이론이 적용이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확통, 미적, 기하그룹의 전체 무지 많은 수험생의 조정 점수를 표준화한다. 이해되셨죠? 공통표준화, 선택조정 표준화를 해서 가중합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중합 만들기. 자, 가중합의 정의고요. 그러면 이 가중합 만들기를 이용해서 역시 확통, 미적, 기하 친구들의 수십만 명의 가중합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가중합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가중합, 이 전체 수험생의 가중합 평균 얼마다? 0입니다. 표준 편차 얼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1이 아닙니다. 이게 매번 바뀝니다. 그 우리가 3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섬탄에서 증명했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럼 다 했어요. 이제 5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5번 보면 모든 수험생의 이제 표준 점수 계산할 때 이 W 이게 역시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가중합을 표준화한 다음 곱하기 20 표준 편차 더하기 100 이렇게 평균 10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확통그룹, 미적그룹, 기하그룹 해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평가원에서 5월 29일 날 책자를 내면서
수학에서 기하 따로, 미적 따로, 확통 따로 등급과 표준 점수를 내지 않는다라고 책자에 썼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기하 따로, 미적 따로, 확통 따로 막 내는 줄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파일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만든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그룹별로 등급과 표준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 이거 전체를 기준으로 이제 4%, 11%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 그룹이 특히 공통 점수에서 많이 받기가 어려우니까 등급 따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튼 전체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이죠.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이게 따로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최종 표준 점수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반올림에서 정수화시킨 게 최종 표준 점수다. 여기까지 이제 평가원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럼 오늘의 이제 주제인 최종 변환 점수가 왜 위에 거랑 같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를 원래 q 점수를 한 방에 해서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또 제가 그렇게 한 방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간 점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가중합의 원점수니까 그냥 가중 원점수 합이라고 할게요. 가중합의 원점수라고 해도 되고 가중 원점수 합. 평가원 책자 용어랑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부른 겁니다.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그래서 가중 원점수 합이라고 부르면 말 그대로 공통 점수의 선택 조정에다가 가중합을 곱해준 거잖아요. 100분의 P와 100분의 Q.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를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수식을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면 이 강의가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흐름과 나중에 결과를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이득이 되지 이걸 막 디테일하게 얘 곱하면 얘죠 이렇게 하는 거는 강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식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정지 화면을 누른 다음에 연습장에 한번 이렇게 전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P와 Q는 배점이니까 74, 26 더해주면 100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고 나면 가중합과 뭐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지금 말한 이게 뭐였죠? 중간 점수, 가중 원점수 합이죠. 이런 1차 함수 역시 형태가 돼서 평균은 이렇게 되고 아까 제가 이거 많이 쓴다고 했죠? 2ax 더하기 b는 ax 더하기 b 그 과정을 쓴 겁니다.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요거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점검해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평균이 가중합 평균 0이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따로 주어졌겠죠. 0이므로 요 과정을 이용하면 나중에 뭐가 나온다? 가중 원점수 합의 평균은 공통 평균하고 똑같다 이 뜻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 최종 표준 점수는 아까 뭐였죠? 이거 각 학생마다라는 뜻이에요. 각 학생마다. 이거 한 명 갖고 하면서 뭐 이거 되냐 이렇게 하는데 각 학생마다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 WA1 아까 WA2 이렇게 있잖아요. 50만 명분. 그래서 50만 명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게 최종 표준 점수인데 방금 위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수식을 활용하면 맨 마지막이 뭡니까? 이 부분. 표준화인데 R을 표준화한 거죠. 그러니까 R 값을 구해서 가중 원점수 합을 구해서 20을 곱한 다음에 100을 더해도 최종 표준 점수 나온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일단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을 해요. 가중 원점수 합. 근데 가중 원점수 합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좀 의미가 부여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의미를 주기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정도.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거 보세요. 공통과 선택 원점수의 가중합이다. 가중 원점수 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론. 자, 오늘의 최종 결론인 최종 변환 원점수 이제 Q를 만들 건데요. Q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위에서 표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Q는 공통점수 그대로 놔두고 제가 아까 원점수 합에서 조금 다시 아이디어를 짜봤어요. 아, 이거 공통 앞에 0.74 곱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렇게 통분이 되죠. 그러면 요 분수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최종 변환 원점수는 아까 말한 원점수 가중합 있잖아요. 그렇죠. 가중 원점수 합. 그거에 무조건 P분의 100배, P가 공통 배점이니까 74분의 100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1차 함수 느낌이 나게끔 뭐가 원점수 가중합하고 최종 변환 원점수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 6번에서 어떻게 됐죠? 최종 표준 점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원점수 가중합 이용해서 가중 원점수합 뭐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에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결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는 이것도 각 학생마다예요. 각 학생마다 이거 왜 한 명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좋아하냐 이렇게 좀 마시고 각 학생마다 이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뒤에가 표준화니까 Z, Q 점수를 표준화한 다음 평균 20 곱하고 100을 더했으니까 이 W가 전부 뭐다?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Q 점수를 표준화해도 아까 말한 평가원에서 표준화했던 이 W 값하고 똑같이 일치하게 나온다. 이걸 증명한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잠깐 또 설명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R점수와 Q점수의 의미가 있는데 R점수는 여기 보세요. 가중합 모양이죠. 여기 보세요. 가중합이라고. 그래서 공통 원점수와 선택 조정 원점수의 가중합 모양인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P점 만점, 74점 중에 R점 받았다는 의미니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74점 만점 중에 R점 받았다 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가중합을 쉽게 말씀드려서 가중합을 원점수 크기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원점수 크기. 그 표준점수 너무 작잖아요. 1.0, 0.0.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고 좋은 성질은 하나 있어요. 특징. 가중합 원점수고 가중 원점수합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거 평균을 내보니까 공통 평균하고 똑같이 나와요. 전체 공통 평균하고. 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한 단계 더 아이디어를 낸 게 뭐다? 최종 변환 원점수. 이것도 명칭을 처음에는 최종 조정 원점수 이렇게 하려다가 조정자가 선택 조정 원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 조정 점수.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니까 그냥 편의상 조금이라도 이름 다르게 최종 변환 원점수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최종 변환 원점수 Q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특징 보세요. 공통점수 그대로 놔두세요. 공통점수. 이게 강력한 겁니다. 공통은 모두 똑같으니까 너 74점 중에 60점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고 선택만 조정해서 이거 왜 곱했다 그랬죠? 아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선택 조정이라는 게 26점 만점짜리를 어떻게 뻥튀기 했다? 74점 만점화해서 뻥튀기 한 거예요. 74점 만점화해서. 알겠죠? 74 만점화해서. 왜 그렇다고요? 평균을 MX로 바꿨잖아요. 공통평균으로. 그 그룹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약 3배 정도 뻥튀기 됐죠. 26분의 74배 정도 뻥튀기 됐죠. 이건 약이란 뜻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원래 크기로 돌려주려면 74분의 26을 곱해줘야 원래 크기로 돌아가겠죠. 26점 만점하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기로 돌려준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아까 맨 위에 우리가 1강, 2강에서도 막 왜 이런 특징들을 같이 한 게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잘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100점 만점 중에 Q점으로 변환됐다 이 뜻이에요. 내 원점수 총점이 Q점으로 총점이 변환됐네. 왜냐면 선택 과목이 다르니까. 모두 Q점수로 변환되고 나면 그 새롭게 변환된 최종 원점수 역할을 하고 이해가 좋습니다. 나 60점에다가 변환된 점수 74분의 6 다 곱했더니 19점이 더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밑엔 또 설명인데요. 공통 X는 73점이면 X를 받은 거고 U는 이거 만점을 74점 형태로 확대 조정, 뻥튀기 한 겁니다. 여기 설명 제가 써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뻥튀기 된 거니까 약 3배 뻥튀기 된 거니까 3분의 1배로 다시 줄여서 원래 크기의 만점 형태로 돌리는 과정을 한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Q점수는 100점 만점의 새로운 형태의 원점수가 된다. 이런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00점 만점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점수 특성상 U점수에 표준화 과정이 들어있잖아요. 거기 ZY라고 뒷부분에. 그래서 다 맞은 친구들은 이게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고득점, 특히 원점수 100점인 친구들은 Q점수가 100점보다 큰 경우도 있고 100점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100점인데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Q점수가 99점 얼마, 98점 얼마 나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103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4강에서 배웠지만 공통 1점대 선택 조정 1점의 크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선택 조정 1점의 크기 비율, 환율 비율을 한번 해드렸죠. 그럼 이 선택 조정 1점의 그 가치가 공통 1점보다 얼마만큼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게 크면 클수록 다 맞았을 때 100점보다 크게 나오더라고요. Q점수가. 이게 되시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선택 조정 점수의 1점의 가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클수록 그 부분, 그 영역, 선택 영역에서 시험을 잘 봐버리면 이게 4점짜리 맞았을 때 4.5점 이렇게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4점, 4점, 4.3점. 그러니까 다 맞았을 경우 100점이 넘는 경우도 Q점수는 있습니다. 이유가 뭐다? 표준 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준화 과정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Q점수의 정의 이해되셨죠? 자, 이 U점수를
실제 값으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이 하나 여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최종 변환 원점수 Q가 조금 전개를 하면 이 네모 박스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Q점수는 아까 이걸 표준화하면 실제 표준 점수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Q점수만 분석할 수 있으면 이 수능에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Q점수 분석하는 표입니다. 여기 공통, 여기는 선택, 여기는 개인 능력. 자, 개인 능력입니다. 개인 능력. 여기는 집단 능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집단 특징. 근데 집단 능력과 집단 특징이 무슨 뜻이냐? 이거 내가 속한 집단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상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집단. 내가 미적 그룹이냐, 기하 그룹이냐, 선택 그 확통 그룹이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속한 우리 집단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단의 특징. 그러면은 여기 Q 점수 요걸 보시면요. 요게 나중에 변환된 게 최종 표준 점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표준 점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Q들을 표준하면 평균 100, 표준 편차에서 20으로 표준하면 표준 점수 되는 거니까. 그럼 개인 능력이란 건 뭐냐?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X와 Y가 개인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 뜻이에요. X, Y가. X가 내가 받은 공통 점수고 Y가 내가 받은 선택 점수잖아요.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단 능력은 뭐냐? 요 MX랑 MY. 그러니까 공통의 평균은 MX. 우리 집단이 시험을 잘 보면 MX가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택의 평균은 MY. 그러니까 우리 집단 능력은 평균이 결정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Q는 그냥 그 배점 B입니다. 상수입니다. P가 공통 배점, Q가 선택 배점. 바뀌어도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X, 시그마 Y는 우리 집단의 특징입니다. 공통이니까 이게 시그마 X, 여기가 시그마 Y.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로로 3단계로 나누고 오른쪽 공통선택으로 나누냐면 이 6가지 요소에 의해서 내 Q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Q점수가 잘 나오려면, 즉 표준점수가 잘 나오려면 내가 시험을 일단 잘 봐야겠죠. 내 개인 능력, 공통도 우수해야 되고 이 화살표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내 선택 점수도 높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집단 능력을 보면 MX는 그러니까 우리 집단, 내가 속한 미적 집단에서 그 미적 집단이 본 공통시험 있죠. 공통시험의 평균이 높게 나와야 내 Q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왼쪽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건 또 낮게 나와야 돼요. 이 화살표 방향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이에요. 우리 집단, 미적 집단의 평균 점수는 낮게 나와야 내가 그 미적 집단에서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이 구조를 보시니까요. 자, 같은 원리로 우리 집단의 특징. 자, 왜 여기서 이제 우리 집단의 특징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표준 편차는 이 실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그 집단이 양극화되어 있느냐, 평균에 몰려 있느냐, 실력이 비슷하냐, 아니면 양극화됐냐를 나타내는 그 척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이 그 집단이 비슷하면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애들이 오밀조밀 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실력이 약간 양극화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 평균에서 막 50점 기준으로 저기 100점이 많고 인원이 또 0점 방향으로 인원이 많으면 그 편차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편차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특징이라는 건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온다는 건 양극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온다는 건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실력이. 그래서 역시 우리 집단 특징에서 공통 표준 편차는 크게 나와야 되고 선택 표준 편차는 또 작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집단이란 건 같은 실력의 애들이 말하는 건데 미적 집단이에요. 미적 집단. 그럼 미적 집단 애들이 공통은 잘 보면서 선택은 못 본다?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실력의 애들인데. 그러니까 특성상 둘 다 잘 보든 둘 다 못 보든 확통도 마찬가지고요. 집단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은 양극화돼 있고 선택은 오밀조밀 몰린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확통이 됐던 기하가 됐던 미적이 됐던 이런 조화로움 속에 그러니까 유불리가 나중에 있긴 있거든요. 유불리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이거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강의 또 하나 제작을 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건 한참 후에 할 거기 때문에 바로는 할 생각은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유불리가 엄청나게 나기는 쉽지 않다. 왜냐? 각자의 유리한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집단 능력이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낮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게 세 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요걸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해석은 이제 본인이 하세요.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요. 요 표 이해되셨죠? 이 표가 제 전체 강의에서 이제 하고 싶은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험 점수에서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는 이 표를 보고 스스로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어떤 과목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여기서 강의하면 이 강의가 3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자, 밑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는 이걸 다시 전개한 건데, 자, 맨 마지막 식에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걸 더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 뭐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잘 관찰하면 보세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런 꼴이죠. 그럼 이거 어디서 강의를 했었냐면 4강에서 네 번째 강좌에서 우리가 선택 1점의 가치를 한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a분의 b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4강에서 선택 1점의 가치를 이 양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그게 그 가중합에서 생각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 그 공식 한번 보시죠. 위에 전개된 거. 그거 생각해낼 수 없고요. 제가 이 q 점수를 분석한 다음에 얘를 쳐다보니까 보세요. 공통 x 1점 가만히 있는데 x 앞에 개수가 1이죠. 가만히 있는데 y 선택 점수 앞에가 이만큼이 있네, 개수가. 그러면 이 값 자체가 바로 선택 1점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공통 x 앞에 1점 움직이는 동안 선택 y 앞에 이만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최종 변화 원점수 요걸 보시면 사탄 주제에서 이 1점의 가치를 서로 비교해 봤는데 요 값이 바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다음에 사탄을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5강을 먼저 만들면 5강이 나중에 그 평가원 게시판에 보면 5강만 올라가 있거든요. 이걸 먼저 만든 다음에 4강, 3강, 2강 등을 만든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왜냐면 그건 평가원 책자에 나온 걸로 맞춰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 얘를 분석해서 그걸 찾은 거지 그 복잡한 걸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제가 2, 3, 4강을 가중하면서 제가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해서 찾은 거다. 그래서 이 Q점수의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분석하기가 워낙 좋다는 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지금까지 그 평가원 가중합 이용한 표현점수 과정과 Q점수 이용한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되게 복잡했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심플하게 한 겁니다. 자, 가중합이 아까 이렇게 됐었죠. 이게 평가원 가중합이에요. 그러면 이거 너무 지겨워. 계속 봐서 이렇게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5, 6개월 전에 이 파일을 만든 거예요. 5, 6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그때 평가원 책자 나오자마자. 그리고 지금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 순서만 뭐 그림 파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데, 이거 다시 하라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 6개월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가중합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가중합을 적당히 잘 변형하고 나면 이 Q점수 보이세요? 이렇게 Q점수 형태의 또 다른 약간 1차함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중합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앞에 개수 요거 주고 A, 그 다음에 뒤에 요 B 이렇게 주면 핵심이 뭐라고요? 가중합과 제가 제작한 Q점수가 결국 1차함수꼴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그래도 조금 최근에 찾은 건데,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그 밑에 보세요. 원래 최종 표준 점수가 가중합을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한 거였죠. 그런데 위에 걸 이용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니까 역시 쭉 전개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Q점수를 표준화해도 평가원 가중합 표준화한 거랑 똑같이 최종 표준 점수가 나온다는 걸 이게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단 두 줄로. 이해되셨어요? 오늘 그 핵심이 이걸 증명해 드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단 두 줄로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위식의 뜻은 전체 수험생들의 최종 표준 점수는 평가원 가중합을 표준화해도 되고, 제가 제작한 최종 변화 원점수를 똑같이 표준화해도 그 결과가 같다는 걸 의미한다. 뭐가 같다고요? 전체 50만 명을 각각 이렇게 한다 이 뜻이에요. 각각.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엑셀로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믿으셨죠? 아니면 못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또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엑셀 파일은 기존의 그 경로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신 파일이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끝까지 왔네요. 자, 3탐 오류 증명에서 보셨던 엑셀 파일이고요. 좀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거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제작 파일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요 각각 A그룹, B그룹, C그룹이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건 3강에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윗부분은 더 설명해 드리진 않겠고요. 그때 설명해 드린 게 평가원 책자 표준 점수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 평가원 방식은 이걸로 설명했는데 이게 잘못됐고, 요게 제대로 된 표준 점수 산출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 보세요. 밑에 평가원 가중합 방법은 위의 방법이고, 되게 복잡하죠.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종 변화 원점수 방법은 오른쪽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Q점수를 이용해서 산출하는 거를 이쪽 왼쪽 거랑 비교해 드릴 건데, 요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공통 점수는 요 빨간색 보세요. 요 똑같죠. 여기 공통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아시겠죠? 자, 선택 조정 여기 있네요. 여기 선택 조정 이렇게 공통하고 선택 조정하고 평균 표준 편차 일치한 거 보이시죠? 이거 컴퓨터로 다 명령어를 넣어드린 거고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막 숫자로 다 입력한 건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숫자로 직접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종 변환 원점수는 방금 제가 공식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평균과 표준 편차도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차피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니까요. 하고 나면 최종 변환 원점수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 그룹별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원점수, 원래 원점수 여기랑 비교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원점수가 어떻게 바뀐다? 최종 변환 원점수 이렇게 보세요. 최종 변환 원점수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몇 개만 샘플로 보겠습니다. 여기 71점 있죠. 71점이 어떻게? 70.76 이렇게. 뭐 똑같네. 그런데 다 똑같지 않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맨 밑에 35, 34를 보세요. 이 친구들 어떻게 바뀌는지. 35, 34가 이렇게 가면은 27과 32로 바뀌죠. 최종 변하는 원점수가. 왜 그러냐면 그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이 공식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집단 능력, 집단 특징들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공통 원점수가 높으니까 원점수도 1점 높은 데다가 공통 원점수까지 높으니까 이게 35점 친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네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이해되세요? 나머지 값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값들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선 하나하나 연결하면 너무 글이 지저분해지니까 이쪽 블록하고 이쪽 블록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한번 찬찬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화면 누르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최종 표준 점수가 나오고 이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비교해 보시면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 위에 거는 평가원 방법, 제가 평가원 쓰겠습니다. 밑에 게 Q점수 방법을 이용한 네 줄밖에 안 돼요.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실제 데이터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1강부터 5강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맺은 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파일을 왜 만들었으며 또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 제작하면서 이제 일종의 슬로건 또는 모토 아니면 캐치프레이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한 번에 이해는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대신에 수학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하고 또 보고 어느 순간은 이게 무릎을 치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수학의 매력이잖아요. 그걸 이해했을 때. 그래서 항상 저는 이 파일을 제작하면서 나중에 무릎을 탁 치시게 되는 경우 이제 감탄은 기본이고 감동은 옵션이다. 이걸 목표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제가 목표를 달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 50%만 달성했어도 제 목표로는 다 달성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이 파일들은 모두 2020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이죠. 토요일 현충일이니까 이제 휴일날 그 평가원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수식을 만들어가면서 제작을 했고요. 영상 제작을 위해서 살짝 그 평가원 화면, 그 캡처 화면 이런 것들만 새로 이번에 파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 2022 수능 점수 이렇게 분석 과정, 산출 과정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잘하셨어요. 되게 저도 그거 가끔 보면서 잘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안 다루신 이유가 이게 워낙 복잡하잖아요. 지금 보셨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뿌리까지 이제 찾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이제 이 수능 체계가 새로운 점수 체계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이 점수의 공정함과 산출 과정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널리 보급할 수 있어서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 차원에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어차피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고 저도 자원봉사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일종의 공유, 나눔 이런 거를 같이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 우리 모두의 이 점수 산출 과정을 서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해야 이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지. 너만 알고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제작을 한 거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만 여기 영상으로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파일을 다 제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 파일도 나중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이 파일들 모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끝으로 이제 수험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또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기타 여러 대입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이 파일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2022 이후 수능이 이런 점수 체계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 점수 산출하는 과정을 잘 이해해서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본인의 어떤 능력과 적성에 맞게끔 잘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그거를 잘 분석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파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분들께서는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